안녕하세요. 오산장애인 종합복지관 기획운영지원팀 정나의 윤지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어떤 영상이요? 기대돼요. 바로 장애 에티켓입니다. 장애 에티켓이요? 네. 저희 오산 지역 주민분들과 우리 복지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유익한 동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강의 알차게 준비해봤으니까 같이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그럼 지금 배우러 고고! 오장복과 함께 배우는 장애 에티켓 아동 장애인 편입니다. 일단 장애인 구수를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장애인 구수는 25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산시 장애인 구수는 8,689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산시 장애아동 인구수는 388명으로 꾸준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숫자처럼 장애인 구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 청각, 시각, 지적장애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저희 복지관에는 지적, 자폐성 발달장애 아동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티켓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장애 이해도를 퀴즈로 확인해 볼까요? 퀴즈! 다들 문제 풀 준비 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아동 장애인을 만나면 우리는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장애인을 만나면 무조건 도와주기보다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무슨 도움을 주어야 할지 의견을 물어본 뒤 도와줘야 합니다. 두 번째 퀴즈. 지적장애인은 지능이 낮아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정답은 X입니다. 인지 능력이 낮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부로 반말하는 태도보다는 나이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퀴즈. 자폐성 장애인이 언어적 표현이 안 될 경우 그림, 행동 등 비언어적 의사표현으로 설명해 준다. 정답은 O입니다. 자폐성 장애인은 들은 이야기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제스처, 표정, 그림 등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과 정답이 동일했나요? 우리가 평소에 나도 모르게 실수했던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아동장애인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을 알아봅시다. 지적장애 아동을 만났을 때 인지 능력이 낮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메뉴 선정을 하거나 무엇을 고를 때 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야기할 때는 이해하기 쉽게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행을 지시하거나 과제를 줄 때는 이해도를 고려하여 한 번에 한 가지씩 말해주어야 하며 인사하기, 손 씻기, 버스 타기 등 일상적인 수행의 경우에는 익숙해질 때까지 직접 시범을 통해 반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을 만났을 때 안 돼, 하지마 보다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며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자폐성 장애인은 의사소통과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정확한 언어로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에는 그림, 행동 등의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낯선 장소와 낯선 사람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전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머리 쥐어뜯기, 얼굴 때리기, 가구 때리기 등과 같은 도전 행동이 보이면 다들 놀라시거나 억지로 제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자극시킨 원인을 찾아 해소하는 방법이 제일 좋으나 찾아내지 못한다면 일단은 날카로운 물건이나 책상 등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한 후 흥분이 가라앉도록 기다리고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지체, 청각, 언어 장애 아동을 만났을 때는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신체의 일부와 같으므로 함부로 치우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구화가 가능한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얼굴과 눈을 바라보며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여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말하는 것이 힘들어 보여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려워 보여도 말을 끊거나 추측하지 않고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들어야 합니다. 언어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지적 능력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얼굴과 눈을 바라보며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장애 아동이나 장애 아동이나 아동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식당에서 메뉴를 선정하거나 같이 빵을 고를 때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의사를 꼭 물어보도록 해야 해요. 두 번째,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나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그림을 이용해 쉽게 설명해 주는 것도 좋아요. 세 번째, 많은 분들이 아동을 배려해서 대신 수행하거나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방법보다는 아동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와우, 알짜배기 강의인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배운 에티켓만 알고 있어도 우리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시거나 장애인분들을 만나도 당황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장애 아동이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번에는 장애 에티켓 성인 장애인 편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근데 이거 조회수 안 나오면 어떡해요? 모르겠어. 근데 조회수 높게 나오려면 공약 하나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거요? 100명 넘으면 지희쌤의 브이로그 찍는 거 어때? 네? 제발 한 번만!